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수년에 걸쳐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자산 축소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에는 월 100억 달러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축소 규모를 확대해 시중자금을 회수하게 되며 금리는 12월에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대신에 10월부터 자산 축소에 착수하고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현행대로 계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올해 안에 세 번째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기로 해 12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하고 2018년 내년에도 세 차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대신에 10월부터 4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나 있는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허리케인 하비와 얼마에 이어 마리아까지 일부 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영향에 그치고 전반적인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 플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0년 만에 시행되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으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07년 말에 연이어 터졌던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 불경기 등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채와 주택담보 채권 등을 대거 매입하고 그만큼 돈을 시중에 풀어왔는데 이제는 정상화됨에 따라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연준은 통상적으로 9천억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무려 4조 5천억 달러까지 불어나 있습니다. 제니 델런 연준 의장은 보유자산 축소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현재 보유 중인 채권 중에 만기가 돼 되돌아오는 원금의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연준은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매월 100억 달러씩 축소하고 분기마다 월 축소액을 늘려 최소 200억 달러, 최대 500억 달러씩을 줄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은 로컬 소식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차 헐리우드 장로병원과 다음 달 7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대강당에서 한인들을 위해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As the only Korean-owned hospital in the United States, I'm pleased to be able to make this contribution to the Korean community. And again, we do it in partnership with the Seoul Medical Group, and this will be the 5th annual health fair that we've had in partnership. 선착순 300명에게는 무료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해주고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발건강검사,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기억력 평가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민영 박사의 시니어 질환과 예방, 필리빈 박사의 통증 관리, 손혜군 박사의 한방으로 더 젊게 살기 등의 건강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회장은 축제 같은 분위기의 건강 박람회를 통해 한인들이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행사가 그냥 건강 그것도 하지만은 말하자면 축제의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이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2017 커뮤니티 건강박람회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3시간 무료 주차권도 발행됩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베세라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0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세라 총장은 주정부를 대표해 샌디에고 연방지방법원에 오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베세라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이민자들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세라 총장은 앞서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한 젊은이의 학업, 취업을 보장한 불법 추방유예 제도 다카 폐지 방침에 맞선 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 예산을 각 주정부에게 내려보내
새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는 공화당 상원 법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면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폐지되고 각 주정부에게 예산과 운용 방식이 넘어가게 됩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에서 사실상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개혁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정책 우선센터에 따르면 공화당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 580억 달러를 잃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 51표만으로 가결할 수 있는 상원 규정이 오는 30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들 상원 의원은 다음 주 중 투표를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투입했던 연방 예산 5천억 달러를 주정부들에게 블록 그랜트로 제공해 자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메디켈과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당시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았던 주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주민 3명 중 1명꼴로 메디켈을 사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레엄 캐시디 법안이 전국 평균보다 메디케이드 지출이 높은 주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1인당 $1,500 이상의 연방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UC 버클리 연구팀은 10년 뒤 670만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태평양은행의 뉴욕 1호 베이사이드 지점이 오늘 그랜드 오프닝과 함께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사이드 지점은 뉴저지주 포트리에 이은 태평양은행의 동부 지역 2호 지점으로 전국 지점으로는 13호가 됩니다. 베이사이드 지점은 나라은행과 BBCN 플러싱 지점 등을 거친 제니퍼 김 지점장을 중심으로 이중 언어가 가능한 다수의 직원을 배치했고 일반 뱅킹은 물론 주택 몰기지 융자와 SBA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태평양은행의 동부 2호점 베이사이드는 2,2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실내 공간과 30대가량의 주차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실종된 지 8개월째인 한인 여대생 일레인 박 씨의 무사 귀가를 기원하는 행사 이벤트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4일 일레인 박 씨의 21번째 생일을 앞두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마련한 겁니다. 이벤트는 22일 저녁 7시 글렌데일에 위치한 모이세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박 씨의 모교인 크레센타밸리 고등학교 치어리더들이 나와 행진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박 씨의 어머니는 지역 단체로부터 기금을 받아 딸 일레인 박 씨의 제보 현상금을 $50만 달러로 2배 올린 상태입니다. 일레인 박 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칼라바사스에 위치한 남자친구 집을 찾았다가 다음 날 귀가하던 길 말리부 지역 퍼시픽 하이웨이에 차량만 남겨둔 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일레인 박 씨는 5피트 6인치 키에 125파운드 정도 체격으로 왼쪽 팔에 해골 모양의 문신이 있습니다. 이 전단지에 실린 올해 20살에 실종된 일레인 박 씨 참 예쁘죠? 한창 또래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많은 꿈을 도전해 볼 나이인데요. 이 박 씨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또 언니, 오빠의 마음으로 사진 꼼꼼히 잘 보시고 이 아래 전화번호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시가 한인 상공인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LA시는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오늘 LA시청에서 제2회 미더시티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 상공인들과 시 각 부처 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미더시티 행사에는 하기환 회장을 비롯한 LA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와 한인상공인 200여 명, 에릭 갈세트 LA시장, 허브 웨슨 LA시 의장, 데이빗 뉴 4지구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LA시 건물안전국과 개발계획국, 커뮤니티 투자국 등 LA시 29개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인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릭 갈세트 LA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가 LA시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현안들을 함께 협의해 LA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하기환 회장은 한인 경제력은 LA시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한인 상공인들이 정부 관계자들과의 관계 강화와 소통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제2회 미더시티 행사를 자체 평가하고 한인 상공인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마감을 12경기나 앞둔 어제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이 탄생했습니다. MLB.com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캔자스시티 로열스 좌익수 알렉스 고든은 어제 8회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통산 5,694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로써 올해 메이저리그는 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지난 2000년 작성된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 5,693개를 넘어섰습니다. 타자들의 경쟁적인 금지 약물 복용으로 메이저리그를 암흑으로 몰고 간 스테로이드 시대보다 홈런이 더 많이 나온 셈입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죠. 핵심 의제가 북핵입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조차 내부적으로 친북, 반북으로 갈려 있어서 과연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